사건 번호 2008-3184 판결을 중심으로 이 사건은 이혼을 둘러싼 부부 갈등이 형사 문제로 비화된 전형적인 강제 집행 면탈 사례이다. 남편인 피고인은 아내로부터 지속적으로 이혼 요구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아내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가정불화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았다. 아내가 재산 분할 청구권에 기초하여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취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그는 실제로 돈을 빌릴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나 명의로 허위의 채무관계를 만들어내기로 마음먹는다. 외관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해 누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누나에게 돌려주었다. 형식적으로는 대여와 변제의 흐름을 갖추었지만 실질은 아무런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행위였다. 그 후 피고인은 누나를 채권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를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하였다. 원심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 비교적 단순했다. 피고인이 가등기를 설정해준 사실만으로는 채권자를 해할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즉, 실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재산이 현실적으로 감소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먼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 탈죄의 본질부터 분명히 한다. 이 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태범이라는 점이 출발점이다. 따라서 실제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강제집행이 좌절되었는지는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 주관적 상태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강제집행면 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했거나 적어도 그러한 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해야 한다. 둘째, 행위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주관적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한다. 셋째, 그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실제 피해 발생이나 이득 취득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결론은 분명하다. 아내는 이미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후 실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가압류 등 집행 가능성이 현실화된 단계였다. 피고인 역시 재산이 아내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채무를 만들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 단순한 가등기 설정이 아니라 허위 송금과 즉시 반환이라는 방식으로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외관을 조성한 점에서 강제 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는 명확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